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이 한국에서 보내는 첫 성탄절을 맞아 지난 14일 저소득층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절 케이크와 북한 음식인 두부밥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오후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통일부 김영석 차관이 하나원 교육생들과 함께 신당꿈 지역 아동센터 및 취약계층 14세대를 방문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처음 만든 성탄절에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OK셰프 1호 매장에서 개업식이 열렸습니다. 통일한국시대인 원코리아를 염원하는 뜻을 담은 OK셰프 사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단법인 PPL,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의 강화를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OK셰프 사업은 매장 운영 현장 체험 교육을 비롯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이달 중 광진구 세종대 인근에 2호점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제3차 통일공감 열린광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충남 천안에서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탈북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에서 학생들과 탈북청소년 통일 토크 시간을 함께하며 탈북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통일 후 자신들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은 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정부는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3척 가운데 2척을 예인했으며 8명의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일 오전 9시 58분경 선원 8명과 선박 2척을 동해 북방 한계선 공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했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누구보다 2016년을 알차게 보낸 분이신데요. 옷수선집 직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점포 5개를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정혜영 씨를 만나봅니다. 미싱 소리가 있는 곳에 그녀가 있다. 일하고 또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녀. 일하는 재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는 정혜영 씨의 하루를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서울역 근처의 한 대형마트. 정혜영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정영입니다. 옷 수선의 여왕 정혜영 씨를 소개합니다. 3.3 제곱미터, 불과 한 평도 되지 않는 이곳이 바로 정혜영 씨의 가게인데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보냅니다. 가게가 크면 큰 대로 또 나가는 게 많고. 근데 또 여기는 일하기에는 괜찮습니다. 좁은 것 같지만 없는 것 없이 꽉 찬 옷 수선집. 정혜영 씨는 이곳에서 무려 2명의 직원을 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정혜영 씨의 수선집은 이 근방에서 친절하고 솜씨 좋기로 유명한 가게라는데요. 저는 화교분이신 줄 알고 있었고요. 탈북민이신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해주셔서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무를 해줘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먼 길을 왔는데 잘 살아야지. 그러다 나니까 단골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음료수 하나 사다 줘도 저는 그게 뿌듯하고 그 사람들이 뭐 제가 고와서 사다 주겠어요. 다 우리 같은 동포니까 잘 살라고 갖다 주고 고무해주고 이게 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유명한 솜씨 한번 볼까요? 정혜영 씨의 가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문은 미폼 수선이라는데요. 이게 청바지 바지인데요. 지금 치마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치마를 청바지 스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고민 후
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정혜영 씨.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잠시 후 낡은 청바지가 세련된 청치마로 재탄생했습니다. 고객님이 아이가 좀 정말 좋아하는 바지래요. 그래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치마를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밑에는 자르고 이렇게 레스를 달고 이렇게 하니까 고객님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제가 리폼을 했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 정혜영 씨. 그런 그녀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장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원을 거쳐서 나오고 나니까 일자리가 없네. 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뭐 식당도 가보고 알바를 해봤는데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까. 그래서 제가 그냥 미싱을 조금 했으니까 한번 이거 해본다 하고 어쨌든 학원을 먼저 갔어요. 이것도 막 이렇게 여기처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저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거 시작을 했는데 재밌어요. 처음에는 직원으로 옷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데요. 어떤 손님들은 바지를 가져왔다가도 진짜예요. 아, 북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해서 그럼 북한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하는데 맡겨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웃기웃 하면서 맡기고 다음날 와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음료수를 싸다 주더라고. 그래 입어보던 게 정말 잘했다고. 네,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제가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긍지감을 많이 가지고. 여보세요? 네. 제가 갈 때까지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대기하고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전화하신 거예요? 동대문. 아, 네, 동대문 매장에 제가 지금 일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총 2개의 가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한 결과 정혜영 씨의 가게는 무려 5개로 늘어났답니다. 손님이 뜸해질 오후 시간이 되면 다른 점포를 관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데요. 요즘 몸이 2개라도 모자르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운영하시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 들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주니까 조금 그나마 힘이 안 듭니다. 정혜영 씨에게는 자신만의 운영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직원으로 탈북민을 채용하는 건데요. 현재 5개 매장 12명의 직원 중 절반이 탈북민입니다. 우선 부침성도 좋으시고 하니까 어려움이 없이 저한테 닥친 게 있으면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게끔 사장님이라는 그런 직책보다는 가까운 언니? 리더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하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예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얘기도 들어봤지만 예전에 많이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실 것 같아요. 늦은 밤, 이제 잠시 쉴 법도 한데 정혜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소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한 정혜영 씨. 옷 수선을 넘어 디자이너로서의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 있고理想이 있는데 그걸 하자고 보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방송대학에 지금 우상학과를 지망해서 지금 이젠 기말 시험 칠 때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씨가 일하고 공부하고 24시간이 모자라도록 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보내는 진짜 이유. 바로 고향 생각 때문이라는데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는 통일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정착을 잘해야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보다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뭐 선생을 할 수도 있고 그 고향에 각 지방에 가서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노력하면 기회는 꼭 온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꿈이 있어 웃음이 가득한 정혜영 씨. 그녀의 힘찬 도전이 알찬 결실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팥죽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북한에서도 오늘만큼은 가족들이 함께 팥죽을 써먹는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세시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동짓날에 대해 알아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해마다 동짓날이면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달콤하고 입에 살살 녹는 팥죽. 그 맛이 일품이죠. 맛있어요. 아유, 몸이 쫙 풀리고 좋습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차가워진 몸을 녹여줍니다. 길고 긴 동짓날 밤. 달콤한 팥죽 한 그릇 어떠신가요? 오늘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 겨울 동자에 이를치, 한자를 풀이하면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인데요. 오늘 해가 뜬 시간은 7시 28분, 오후 5시 13분경엔 해가 질 것으로 예상돼 낮의 길이가 9시간 4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쏘어 동지고사를 지내왔습니다. 부엌, 대청마루, 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붉은 팥죽을 올려두고 귀신과 애군을 막아주기를 기원한 건데요. 또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마당, 담벼락까지 팥죽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팥죽이 귀신과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게 된 걸까요? 6세기 초에 6세기 초나라의 그 형초세식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공공씨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동짓날에 죽어서 벽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살아 생전에 팥을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팥죽을 쏘아서 동짓날에 먹으면 벽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팥이 액마기를 한다고 믿어온 건데요.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집인 동국세시기를 보면 동짓날에 팥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우리 조상들은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동짓날에 팥죽을 먹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설과 버금간다는 명절로 여겼는데요. 그래서 설에도 우리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에도 동지 팥죽을 먹으면 비로소 한 살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설과 버금가는 날로 동지를 여겼기 때문에 과거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불리울 만큼 큰 명절이었는데요.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 서서히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를 양의 기운이 싹 트는 새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날 먹는 팥죽에는 꼭 새알심을 넣어 먹었습니다.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풍습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동지팥죽을 동지죽, 오그랑팥죽, 동그랑팥죽 등으로 부르고 있다는데요. 새알심을 오그랑이 또는 동그랑이로 부르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전에는 동짓날에 집집마다 팥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쌀을 가루내는 제분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부분 집에서 절구에 불린 쌀을 찧어서 채로 쳐서 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팥을 삶아 팥죽을 만들어 먹으며 긴 겨울밤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경제난 이후에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동지 팥죽을 먹는 가정과 또 그렇지 못한 가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심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짓날에는 집집마다 절구통에 팥 찢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이 새알심을 아주 특별히 여긴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한국의 새알심에 해당하는 오그랑떡에 복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만들 때 큰 오그라미, 즉 새알심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는 남한과 큰 새알심을 빚어 먹는 북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한이 같은 모습으로 동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분단돼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고유의 민속 문화를 같이 보존한다는 것은 일체감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동지. 오늘 밤 가족과 함께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어떠신가요? 언젠가 남북이 함께 팥죽을 나눠 먹을 그날도 오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